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코스닥은 뭐 보합에서 끝났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좀 폭락에 나왔다가 나중에 감아 올렸어요. 코스피는 1.8% 이제 크게 올라왔고요. 요즘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저 PBR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을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실제 외국인 기관 뭐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제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 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후에 이제 오늘은 정책주 어제 얘기를 다 못했죠. 다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할 만한 얘기는 해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 이제 추가로 좀 오늘은 더 디테일 더 깊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앞에다가 정책주라고 얘기 안 해놓고 PBR 써놨더니 저녁 방송에 아직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정책주, 대선 정책주, 총선 정책주 얘기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어제는. 네. 네, 그 총선 정책 얘기를 뒤에 써놓으니까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제목 보고도 들어오시니까, 그죠? 네네. 일부러 그랬어요. PBR을 앞에 써놓고 총선 얘기를 뒤에 써놨어요. 네. 어제하고 반응이 어떤가 궁금했는데 생각대로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시황부터 먼저 체크해드리고요. 이제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급락했어요. 다우지수는 잠깐만 보죠. 어제 다우지수는 0.8% 하락했고요. 어제 미국의 1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연준 의장이 뭐 예상대로 뭐 찬물을 끼얹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3월에 금리나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장에서는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 패드워치라는 데에서 한 지지난주까지는 뭐 이제 3월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는데 80% 90% 이상. 근데 최근에는 50% 40%까지 줄어들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안 하겠구나 뭐 그러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충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우지수는 0.8%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2% 크게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S&P 500 지수는 그 중간이니까 이게 연준 의장 말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준 의장 말 때문에 빠진 거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떨어졌다니까 금리가. 네. 그래서 그 연준 의장 말 때문에 이제 빠졌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인 게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그죠? 1월 25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제도 좀 많이 빠졌고요. 어제 1.3% 급락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M7 있죠? 매그니 피센트 7 종목 중에 애플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고꾸라지고 있죠. 그리고 어제 구글 있죠, 구글 폭락했어요. 이게 구글이에요. 최근에 뭐 신나가지고 막 가다가 어제 한 대 펑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7% 급락.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는데도 폭락했습니다. 거래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MD 이런 이제 반도체 여기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어제 기술주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열됐어요. AMD 이 주식만 해도요. 여기가 $90예요. 11월 초에 10월 말 11월 초에 3개월 동안에 2배 올라왔어요. $180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3개월 만에 2배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런 사이즈거든요. 이게 여기는 과열된 겁니다. 거래도 지금 굉장히 풍성하죠. 네.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열심히 사는 거지만 반대로
누군가 열심히 팔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장기 투자 생각하시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장기 투자 생각하셔가지고 또 수익 난 거 다 뺏기지 마시고.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낸 수익인데 그걸 뺏기시냐 이거예요. 응? 요즘에 수익 나면 설령 팔고 나서 더 간다 하더라도 챙기시라니까요. 응? 더 갈까봐 안 팔았더니 다 끌려 내려오지 마시고. 팔았는데 수익 내고 팔았는데 더 가면 아쉽죠, 그쵸? 근데 더 갈까봐 안 팔아서 다 끌려 내려와서 수익 사라지고 손실 났다 그러면 그거는 섭섭한 게 아니라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 거 자꾸 겪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미국은 이제 과열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빠집니다. 최근에 특히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신문 기사가 뭐죠? 서학 개미들 돈 벌었다, 한국 주식 버리고 막 미국으로 가라고, 그죠? 네, 그날을 지켰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제 미국이 폭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아예 급락 출발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만 못 갔거든. 아침에 이제 코스피 쪽에 시초가를 볼게요.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소폭, 아주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양봉 만들어서 꼬리도 없죠. 그러니까 tum에도 안 나왔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1.8% 네, 급등 마감했고 거래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장중에 좀 저기 혼조세가 있었는데 여기도 아침에 시작은 마이너스 0.3%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락 출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보합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장중에 좀 빠졌었죠.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하락을 하니까 그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다가 끝날 때는 그냥 딱 보합으로 꼬리 잘 달고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의 화두는 뭐예요? 저 PBR 종목, 그냥 기업의 밸류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물린 분들 정부에서 배려해서 그 공매도 금지시켜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엄청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외국인들한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힘 못 썼지만 코스피는 오늘도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갔느냐? 저 PBR 종목들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통상 자 이거 보시죠. 이 그날 상승 궤적인데 코스닥에도 상한가가 3개, 거래소에서도 상한가가 3개거든요. 근데 거래소 쪽 상한가는 3개가 뭐냐? 다 저평가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상한가인 거예요. 그리고 자 코스닥 보통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닥 쪽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총 11개입니다. 11개 중에서 동전 200원짜리랑 100원짜리 빼면 9개. 10% 이상 상승으로 끝난 게 9개밖에 안 돼요. 동전 2개 빼고. 근데 거래소 쪽에 보실래요? 여긴 14개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코스닥 쪽이 이제 급등이 더 잘 나오니까 항상 보면 이제 코스닥 쪽이 상승 종목이 더 많고, 네? 상승 많이 한 게 더 많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상승 종목이 나와도 대부분 뭐냐면 여기 무슨 ETF 이런 거 있죠. 여기 뭐 대신 S&P 2배짜리 천연가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런 ETF들이 상단에 있지 일반 종목들이 못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거의 대부분 ETF가 뭐 있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대부분 뭐예요? 그냥 일반 주식이에요. 우선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선주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한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 PBR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가요. 네. 그럼 저 PBR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게 왜 좋느냐? 짧게만 얘기할게요. 뒤에 정책주 오늘 진짜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저 PBR 관련주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외국인 기관수급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다 회복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 종목들을 이제 다 끌어올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 기관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시장에 떠돌고 있는 그 진짜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왜 죽으면 왜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 증시 주변 자금들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낙폭과대에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 특별한 호재, 실적 이런 게 없어도 야 너도 저평가잖아. 아 예 맞아요. 와 올라와. 그러면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테마주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아니면 대선주도 좋지만 바이오 대선주 테마주가 급등해서 종목 올라가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수십 배의 효과가 있는 게 이거예요.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어정쩡한 대선주 있잖아요. 뭐 잠룡들급 그런 대선주 두세 개 올라오는 것보다는 수백 배의 효과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형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 상태로 쭉 가면 다음 주까지 가요. 이거. 그러면 저 PBR 종목이 아닌데도 적당한 PBR이 있는 것도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잔머리 쓰고 막 한국 주식 손절해가지고 미국 가고 뭐 손절하고 최근에 또 특히 최근에 주식을 접으신 분들 지금 피눈물 날 겁니다. 못 견디고서 안 되겠다. 야 이거 팔아가지고 저기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분들 지금 아마 되게 황당하실걸요. 왜? 본인들 사자마자 미국의 구글 이런 거 폭락하고 있고 애플 폭락하고 있고 반도체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책 딱 내주면서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올려드릴게요. 누가? 대통령이. 이러면서 쫙 하잖아요. 대통령은 허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허언하면은 안 되거든요. 허언이 뭐예요? 말장난하면 안 된다고요.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도 말을 많이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거는 말 바꾸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믿는 분위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시면 많이 올라온 대형주 어제 보여드렸던 건데 또 보여드릴게요. 더 올라왔어 어제보다. 어우 삼성생명 그냥 뽑아요. 오늘 9%. 삼성물산 7%. 여러분들 개별주도 요즘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죠? 네, SK 신났어요. 한국가스공사 네. 그동안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근데 대량거래 터지면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거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반드시 올라와요. 삼성생명 방금 보셨죠? 하나금융지주 신났어요. 그냥 미친듯이 뽑아요. 매물 떼고 차트 매물 떼고 뭐고 없어요. 돈이 더 들어온다니까요. 네,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FNF 홀딩스 이런 데서 잘 모르시죠? 상한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왜? 홀딩스가 뭐예요? 지주회사예요. 뒤에 홀딩스가 붙으면 지주예요. 지주회사. PBR 0.36 상한가를 갔는데 0.36이에요. 유보율이 1000%도 아니고 10,000%예요. 유보율 200% 이상만 돼도 좋은 회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2000%도 아니고 10,000%라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복받는 거라니까요. 흥국화재 이만큼 상한가 치고 최근에 며칠 동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0.2 이만큼 올라왔는데 밑에 있는 뭐 저기 뭐야 하나손해보험 여기 동국홀딩스 아유 다 PBR이 낮아요. 이게 뭐야 이거 SK네트워크스 0.8 사조대림 0.6 뽑잖아요 그냥. 키움증권 0.6 대웅 얘는 딴 걸로 가는 거. 얘는 유보율이 높네. 그러니까 PBR이 낮든지 유보율이 높든지. 삼형전자 PBR 0.4 유보율 5,000%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찍어 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지수를 한번 보시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주식 사셔야 돼요 진짜로. 네. 응? 후회 많이 하실 거라니까요. 자, 다우지수. 자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많이 갔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22년 재작년 3월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가 22년 1월부터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렇게 22년 1월부터. 근데 지금 미국은 신고가 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여기 신고가는 아니지만 다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신고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정받고 나서 다 회복시켰고 이제 신고가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어때요? 네, 거의 똑같아요. 22년 초부터 하락했다가 신고가 났고 또 나고 있어요. 신났어요 여기. 네. 그러면 일본은 뭐 선진국이니까 여기 저기 뭐야 인도가 선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금리 인상할 때 조금 빠졌다가 계속 신고가 나고 있어요. 대만, 우리가 대만보다 못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만도 그때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근데 다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만 그래요. 러시아가 우리랑 비슷해요. 러시아랑 우리나라 이게 러시아 지수고요. 자, 요렇게 폭락했죠. 여기 전쟁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요만큼 있잖아요. 지금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쭉 빠진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똑같답니다. 자존심이 상하시죠,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으니까 정책을 내준 거예요. 머리 진짜 잘 썼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 진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더 할 수 있지만 정책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 믿으셔야 돼요. 네. 이러면은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대형주 이런 거는 대형주부터 원래 들어오는 거예요. 큰 거부터. 지금 이제 중형주로 넘어가거든요, 돈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와요. 이런 거는 이제 우상향 매집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 매집이 뭐냐면 자기들이 바닥에 샀는데 또 사고 올라가도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거예요. 상향 물타기라고 하죠. 이거 한다니까요, 외국인은. 기관은 이제 그 중간에 샀다 팔았다 계속 하면서 올리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올까요? 예, 중소형주로 와요. 중소형주 중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중에 PBR이 1배 미만인 거 엄청 많습니다. 왜? 지금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엉망이에요. 지금 저평가가 너무 많아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여태까지 20년 30년 이상 기업 활동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현금성 자산 아니면 부동산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물가 올라서. 그게 뭐예요? 땅값이랑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재평가하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주주한테 환원해줘라,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미친듯이 지금 사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 큰 돈 갖고 있는 사람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은 언제 살까요? 아주 많이 올라왔을 때, 몇 달 지나서 그때 가서 사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지금 바로 내일 당장 시작하시고요. 저 설 명절 끝나고 할게요. 그때 되면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설 명절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외국인은 설 명절날 안 쉬어요, 참고로. 지금 아무튼 사셔야 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올해 하도 경제가 안 좋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네, 나중에 후회 많이 하기 싫으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게 최선의 제 배려예요. 작년에 11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바닥은 나왔다고. 그 말이 틀렸던가요? 안 틀렸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 이것도 안 틀릴 겁니다. 결국엔 뭐가 열리냐면 중소형 장세 열립니다. 대형주 많이 가겠죠. 저평가된 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전마진까지 확보가 되면 더 이상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럼 누가 가요? 중소형주 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중소형주 되게 많이 삽니다. 왜겠어요? PBR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대형주일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일까요? 중소형주예요. 거기서 대폭등이 일어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힘들게 주식 들고 버티신 분들 있죠?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고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아셨죠?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싸구려 위로 이런 거 안 해드려요. 싸구려 위로. 어디 절에 가거나 어디 교회나 성당 가면 모르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 막 이렇게 좀 막 복 받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해주시죠. 저기 무당집 가면은 조만간 죽을 거니까 부적쓰라고 그러고 겁주고. 종교단체 가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좋은 얘기 해주고요. 무당집 가면은 겁줘요. 돈 받으려고. 네? 그런다니까. 그게 뭐냐면 싸구려 위로예요. 싸구려 위로.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해드린 얘기는 제가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제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믿으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전문가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하는 얘기니까 믿으시면 손해 없으실 겁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은 또 총선수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PBR 관련된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고 결론은 중소형주 많이 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동안에 낙폭과대 심했던 것들 많이 회복을 할 거란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책주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 번호 좀 찍어주세요. 총선 정책주에 대해서 아직도 난 관심이 있다. 1번.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4번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특히 유튜브 쪽도 좀 많이 찍어주시고. 관심이 아직 있으세요? 아니면 사라지셨어요? 어디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직 있으시죠? 네. 자, 4번 찍으신 분은 없으시네. 네. 자, 보시죠. 오늘은 이제 그 현재 시간이 이제 얼마 한 17분 정도 남았으니까 종목은 많이 얘기 안 하고 딱 6개만 얘기할게요. 6개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제 또 옆으로 또 세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최근에 한동훈 이민정책주들이 품해가 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오픈롤, 그냥 주르르르 떨어지죠.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는데 그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티드랩 알게 모르게 조금씩 떨어지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죠? 요게 대표적인 처음에 상한가 나오고 이제 뭐 급등했었던 이제 한동훈 이민 정책주예요. 처음에 DTNC하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부각됐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빠질까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지금 한동훈 씨 이민 정책주로 작년 11월 달에 대장으로 이제 급등했었던 원티드랩이랑 오픈롤 같은 건 하락이 나오고 있는가?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개미들이 많이 사서 그래요. 이거는 뭐 되게 쉬운 거죠. 개미들이 많이 샀고 또 사서 그래요. 눌러줄 때 좀 포기를 하면은 괜찮을 텐데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안 가고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지지선을 자꾸 깨니까 사람들끼리 자꾸 투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투매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절대 손절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손절하지 맙시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누가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지지선이 하나 또 깨지고 뭐가 또 깨지고 또 깨지면서 매일매일 찔끔찔끔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들고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얘기했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뭐 지지선을 정해놓고 언제 올라갈 거라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정했냐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이건 어디까지 갈 거야, 이건 바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그걸 왜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세력도 그런 거 안 정해놔요. 근데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섭섭해서 삐쳐서 파는 거라니까요. 거리 없이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그냥 손절이에요. 최근에 지수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지수가 떨어져도 중소형주는 거의 안 떨어졌고 근데 자기만 떨어지냐 이거예요. 네, 개미들이 많이 사서 그래요. 그리고 오픈돌도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오픈돌 보시면 오늘도 떨어지죠. 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지지선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자 얘기해보면 오픈돌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 갖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거놨을 거예요. 왜? 직전 저점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를 살짝 깬 거예요. 언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말고 여기 초록색 이평선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지지선이다라고 많이들 쓰거든요. 네, 많이 써요. 근데 여기도 깨졌잖아요. 60일선 깨면서 내려왔죠.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어제 지수 급락했잖아요. 코스닥이.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아니야. 지지선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라고 생각했겠죠.
상한가 나오고 눌렀을 때 최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어제 또 여기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어떤 지지선을 그날 뭐 갖고 와요. 여기 깨지면 안 돼. 여기 깨지면 안 돼. 근데 여기도 깨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상한가 나오고 여기 보이세요? 선을 또 여기로 조정을 해요. 여긴 안 깨질 거야. 안 깨질 거야. 근데 오늘 깨진 거예요. 깨지면 뭐 나온다? 손절 물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호가창 보고 있으면 아마 답답해 죽을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개미들이 털립니다. 오픈롤이 이렇고 원티드랩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자 여기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 저점 있죠? 여기인데 여기를 깨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61선을 여기서 확 깨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버티는가 싶더니 또 여기서 깨지죠. 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당황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깼어요? 여기를 깨고 나서 심리적인 가격대인 10,000원을 깬 거예요. 9,000원짜리가 돼버렸네. 이게 투매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투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털리겠죠. 물론 대량 거래는 절대 안 나와요. 왜? 소액으로 하는 개미들이 털리는 거니까. 그 손실 많이 나는 사람들 30% 손실이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처음에 대장인 줄 알고 좋은 종목이라고 어서 들어서 샀는데 얘 왜 이러나요? 개미들이 많이 사서 그렇다니까. 근데 왜 혼자만 많이 샀겠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특정 종목에다가 본인이 예뻐 보인다고 많이 사지 마시라. 왜? 평상시에 한 종목에 500만원씩 사는 사람이 이 종목이 너무 예뻐 보여서 특별히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을 더 샀어요. 응? 1000만원어치 더 했어요. 그럼 그분 500만원 더 산 거잖아요. 총 1000만원이 됐으니까. 그럼 그분은 그래요. 아니 내가 뭘 많이 샀다고 자꾸 이런 잔소리를 하느냐. 응? 500만원 더 살 수 있지. 예. 그분이 500만원 더 샀다고 해서 그 종목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종목에 5천만원씩 사는 사람은 너무 예뻐서 5천만원 더 샀겠죠. 한 종목에 5억씩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5억 더 샀겠죠. 예? 그런 사람이 한 종목에 수천 명, 수만 명만 있어도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개미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경험이 짧아서. 그러니까 종목이 망가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남의 눈에도 예뻐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 그분이 왜 그 종목을 좋게 보셨을까요? 뭘 봤겠죠. 기사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유튜브? 그럼 그게 그분만 봤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수만 명, 어쩔 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인 개인인데 나와 동일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건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어느 날 그러니까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이민정책주라고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소설에 보면 어디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힘들게 막 이제 그 하대 받으면서 천민대접 받으면서 막 거지로 살고 있는 동양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왕의 후손이라고.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네?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좀 교육을 좀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티드랩이 이렇고요. 오픈들도 똑같아요. 그냥 뭐 아무런 적이 없다가 갑자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준비를 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개미들 잔뜩 들어와가지고 왜 안 가냐고 징징거리고 있으니,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왜 올려요? 안 올리지. 그죠? 네. 근데 이걸 보세요. 똑같은 이민정책주로 올라온 비상교육은 안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잘 보시면 혼자서 바닥 잡는다고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몇 달 동안 계속 뭘 해놨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도 이쪽에 있는 매물대 청소한다고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를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을 들어오겠다기보다 털어냈다니까. 여기는 준비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비드 컴퓨터 이런 거 보실래요? 이거 또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잘 가겠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박스권을 뚫고 거래가 터지면서 쭉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안 갔어요. 크게 인터지스. 인터지스는 뭐예요? 전쟁, 종합 물류, 그걸로 이제 급등한 종목이죠. 근데 이런 건 어떠냐면, 여기도 최근에 보시면 크게 간 게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홍해에 끼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라는 작자들이 막 거기 지나가고 있는 유조선들을 막 공격하면서 난리를 지기니까 여기에서 이게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SOC 관련주 중에 동아지질이라고 있어요. 맨날 한테 잘 못 가요. 오죽하면은 제가 맨날 이 종목 얘기할 때마다 찌질이라고 하거든요. 찌질이 동아지질 관련주 중에서 항상 찌질해요. 제일 못 간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돈 들어왔어요. 자, 별로 박스권인데 거래가 없죠. 근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에이 어쩌다 그랬겠지요. 뭐 여기다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봉이거든요. 주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이거든요. 여기 요만큼 작년이에요. 근데 작년 거래량을 다 합쳐보세요. 작년 거래량을 다 합치면 얘랑 비슷해요. 주봉이라니까. 주봉 일주일짜리 작년 거 다 합친 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박스권을 뚫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게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좀 하다가 가겠습니까? 인터지스 있죠? 이거 다시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거래량 다 합쳐도 얘랑 비슷하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연봉. 작년 거래량이 총 1,800만 주. 현재 1월이랑 오늘까지 포함해서 1,500만 주예요. 거의 비슷해요. 이해가세요? 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물류태봐줘 안 끝났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원티드랩하고 오픈노를 여기서 사신 분들이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야지 뭐 해결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한가를 치면서 온 동네 개미들 다 모이는 거기에서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비상교육은 맨날 이게 뭐냐면, 아까 들었다 놨다라고 표현했지만,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가다 말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하도 그러니까 맷집이 생겨서 이제는 안 내려가요. 주식은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잘 쓰세요. 쓰는 것도 잘 쓴다니까. 돈을 쉽게 벌면은 이상한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이런 데서 하면 제일 좋죠. 거래 없을 때 선침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그럴 정도의 아직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돈이 확 들어오고 누르는데 이런 데서 사시면 돼요.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사면 낫지 않겠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돈 들어온 거 확실하고, 재료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확실하고, 눌렀으니까 싸고, PBR이 0.2네. PBR이 0.2예요. 유보율은 1700% 엄청나게 높고, 회사의 빚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오픈롤은 PBR 2,
신규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데이터도 별로 없고, 응? PBR도 높고 모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인터지스는 회사 생긴 지 오래됐거든요. 동아지질 아까 뭐 찌질하다라고 제가 또 놀렸지만, 부채 건설회사지만 부채 별로 없고 PBR 1배 미만, 유보율 높고 신용 별로 없고 시가총액 2천억 딱 좋네. 차라리 이런 게 안 낫습니까? 왜 급등했는지 제로 나왔고 거래 보였고 회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좋잖아요. 이런 걸 사시면은 저 고생을 안 하는데 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겠어요? 그런 주식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 좀. 어?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게. 그냥 바로 하는 게 어쩌다가 있어요.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대부분 쓰레기 잡주들이에요. 그거는. 어쩌다 나오는데 그나마 잡주라니까요. 네. 저도 좀 편하게 살아볼게. 거의 없어요. 이민정책주 제가 여기서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저희 방 회원들한테 이민정책주를 안 사줬어요. 왜? 나중에 기다려다 싸게 살라고. 눌림목이니까 그때 들고 있던 거 그거 수익 실현하면서 좀 다른 거 할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있었지 이쪽을 많이 안 샀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좀 더 이따 사도 되니까. 왜? 준비된 게 별로 없으니까. 정책주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 아가방 컴퍼니라 그런 거 들고 있다냐 그런 거 판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잘 모르고 사신 거예요. 이게 누가 여기서 물리고 싶어서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돈 버신 거예요. 왜? 손절 안 하실 거 아니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올라오면 요번엔 잘 팔아야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잘못된 건 없어요. 여기도. 네. 올라올 때 잘 팔면 되는 거고 여기서 힘들어하는 개미들 나가면 반등 나오고 이제 회복이 돼요. 응? 그때 비중 줄이고 그렇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아 맞네. 내가 개미들이랑 똑같이 들어가고 내가 고생을 했구나. 동아지질이나 인터지스나 비트컴퓨터 저 밑에서 들었다 нал까 할 때 저럴 때 사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 뉘우치고 고치면 되죠. 그렇죠? 네, 맞죠, 그죠? 네, 저도 이런 거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리신 분들 마음고생은 본인들이 실수한 게 있으니까 뭐든지 그래요.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책임이 있으니까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고생인 거예요. 마음고생 하셔야 돼.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시지. 맞죠? 그죠? 네. 아, 나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욕심내서 그렇다니까. 그렇죠? 네. 아, 인정하면 돼요. 뭐 인정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인정하고 나면 편해요. 네. 그러니까 잘 이겨내세요. 본인들이 실수해서 그러신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린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올라올 때 잘 파시고 어지간하면 올라올 때 잘 파시고 손절보다는 기다리다 파는 게 맞고요. 다음에는 제발 이런 데서 사세요. 제발 좀. 이러다가 여기서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떨어지면 어때요?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대신에 확실하게 눌렀으니까 확실하게 가죠.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PBR이 0.2인데요. 저 PBR주 그거 지금 땡기는 세력들이 좀 보고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네. 저희 방 추천주 아닙니다. 무료 추천도 아니고. 아무튼 들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그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 괜찮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힘들 내시고요.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중소형 장세 열리고 있어요. 벌써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명절 전에 주식 사세요. 명절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많이 가는 거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주식 사놓으니까 크리스마스 끝나고 막 가는 거 생겼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잘 맞습니다. 제가 그죠? 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그 사무실에 저기 전화해서 물어보신 분 계시던데 저기 신규 회원 들어오시려고 이제 물어보시던데 설 명절 때 저기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4일 쉬죠. 그래서 저기 추석 연휴 보상 4일 더 드리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추석이 난다. 설 명절 전에 회원가입 하셔도 4일을 무조건 더 드린다고요. 왜? 설 명절 그 4일을 보상해 드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들어오셔도 손해보는 게 아니세요.
기존 회원들도 무조건 다 4일 추가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설 명절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하시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중소형 장세 열린 거니까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종목을 추천받는 게 아닙니다. 매수 사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매도 사인입니다. 다들 착각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종목 먼저 받아갖고 내가 알아서 수익 내야지.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 방에 3년, 5년, 7년, 10년씩 그죠? 네. 장기로 계신 분들이 7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분들은 장이 아무리 빠져도 잘 안 나가세요. 잠깐 쉬셔도 바로 들어오시고. 네. 제일 어려운 게 매수 사인이 아닙니다. 매도 사인입니다. 근데 혼자서 파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던데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기관 미친듯이 중소형주 매집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중소형주 미친듯이 매집하고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기존에 갖고 들어오시는 종목들 다 봐드리니까 그것도 다 봐드려요. 갖고 들어온 거 봐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들어오세요. 다 상담해 드리니까. 아셨죠? 네. 뭐 자세한 회원가입 안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도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김 실장님도 그 되게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보세요. 돈 많이 되실 거고 오늘 메일 주소 여기 써놨고요. 잠깐만요. 오늘 뭐 하시지? 네. 저 PBR주 있죠? 여기 순환매 도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봐요. 저 PBR주. 저는 이제 저 PBR주 아까 다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마 저 PBR주가 급등한 순서대로 쭉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그 내년에도 돈을 좀 많이 버시겠어요. 많이 벌어야죠. 왜?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